여러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철이라는 물질의 운명을 말입니다. 철은 본래 강인해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부서지기 쉬운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산소와 물을 만나는 그 짧은 찰나부터 산화가 시작되고 붉은 녹으로 뒤덮여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현대의 최첨단 기술로 만든 자동차나 거대한 선박조차 특수한 도료를 칠하고 끊임없이 관리하지 않으면 불과 수십 년 만에 흉측하게 부식되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 인류의 상식을 비웃기라도 하듯 15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단 한 군데 녹도 허용하지 않은 채 서 있는 기괴한 쇳덩이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 뉴델리의 쿠투브 미나르 유적지에 우뚝 솟아있는 넬리의 철기둥입니다. 높이 7.2m, 무게는 무려 6톤에 달하는 이 거대한 철기둥은 인도 역사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굽타 왕조 시대 서기 400년경에 세워졌습니다. 인도의 혹독한 장마철 쏟아지는 폭우와 살을 태울 듯한 뜨거운 태양, 그리고 수많은 관광객의 손길 속에서도 이 기둥은 매끄러운 표면과 검은 광택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물이 아닙니다. 현대 금속공학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실존하는 오파츠, 즉 시대를 앞서간 미스터리한 유물입니다. 인류가 철을 다루는 법을 깨달은 이래 이토록 오랫동안 부식을 이겨낸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연 고대 인도인들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마법 같은 기술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밤 별별 책갈피와 함께 1500년의 침묵을 지켜온 이 철기둥의 경이로운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이 기둥이 처음 세워지던 굽타 왕조 시대로 떠나보겠습니다. 기둥의 표면에는 고대 산스크리트어 비문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비문의 내용은 이 기둥이 비슈누 신을 기리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찬드라라는 이름의 위대한 왕에 의해 세워졌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왕이 바로 굽타 왕조의 전성기를 이끈 찬드라굽타 2세임을 확신합니다. 당시 인도는 수학, 천문학, 그리고 금속학 분야에서 전 세계 어느 문명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문명이라 해도 1500년 뒤의 후손들이 당황할 정도의 완벽한 내부식성 철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당시 굽타 왕조는 인도의 예술과 과학이 꽃피웠던 시기였습니다. 아리아바타 같은 천재 수학자가 영의 개념을 정립하고 지구가 자전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바로 그 시대입니다. 그런 지적 토양 위에서 금속공학 역시 상상 이상의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델리 철기둥은 단순히 권력을 상징하는 기념비가 아니라 당시 인도가 보유했던 기술력의 정점을 보여주는 증거물입니다. 기둥 하단부는 땅속에 약 1m 정도 파묻혀 있는데 놀라운 것은 지표면 아래에 있는 부분조차 부식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습기가 많은 흙 속에서도 철이 녹슬지 않고 버틴다는 것은 현대공학적으로도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본격적으로 이 기둥의 제작 방식을 들여다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6톤이나 되는 이 거대한 기둥은 한꺼번에 녹인 철을 틀에 부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당시 인도인들은 수백 개의 작은 철 덩어리들을 뜨겁게 달군 뒤 망치로 수천 번, 수만 번 두드려 하나로 합치는 단조 용접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뜨거운 화염 옆에서 수많은 장인이 일정한 리듬에 맞춰 망치질을 하며 6톤의 기둥을 조금씩 빚어나가는 광경을 말입니다. 현대의 기계 용접으로도 이 정도 크기의 철기둥을 표면에 이음새 없이 매끄럽게 합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대 인도인들은 오직 사람의 근력과 정교한 감각만으로 이 거대한 철의 탑을 완성했습니다. 단조 용접 과정에서 장인들은 철 속에 포함된 불순물을 제거하고 조직을 더욱 치밀하게 만들었습니다.
망치질이 반복될 때마다 철의 입자는 더욱 촘촘해졌고, 그 과정에서 철기둥 내부에는 독특한 층상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정교한 가공 방식은 훗날 다마스쿠스 검이나 일본의 카타나 제작 방식과도 궤를 같이 합니다. 하지만 델리 철기둥은 그 규모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수년에 걸쳐 한 땀 한 땀 이어붙인 철의 기록,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1500년의 생존기입니다. 1912년 영국의 저명한 금속학자 로버트 헤드필드는 이 기둥의 비밀을 풀기 위해 작은 샘플을 채취해 영국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는 현대의 정밀 분석 장비를 동원해 철기둥의 성분을 조사했습니다. 분석 결과는 실로 당혹스러웠습니다. 델리 철기둥의 순도는 무려 12%에 달했습니다. 이는 현대의 웬만한 산업용 순철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기둥 내부에 포함된 인포스포루스의 함량이었습니다. 현대 철강 산업에서 이는 철을 잘 부러지게 만드는 불순물로 취급되어 철저히 제거되는 성분입니다. 하지만 델리 철기둥에는 이 인 성분이 일반적인 철보다 수배 이상 높은 농도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과학자들은 이것이 고대인들의 실수나 원료의 미숙한 정제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의 추가 연구 끝에 이 인 성분이 바로 500년 동안 부식을 막아준 결정적인 방패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기둥 표면의 철이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하려 할 때 내부에 인이 철과 결합하여 미사와이트, 미사위테라고 불리는 아주 얇고 견고한 화합물층을 형성한 것입니다. 이 층은 마치 현대의 나노코팅처럼 표면을 빈틈없이 덮어 산소와 수분이 철 내부로 침투하는 것을 완벽히 차단했습니다. 즉, 녹이 슬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자연적으로 보호막이 생성되어 부식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가 발명한 그 어떤 방청 도료보다도 완벽하고 영구적인 코팅 기술이었습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이 미사와이트층이 파괴되어도 스스로 재생된다는 점입니다. 누군가 기둥을 긁거나 표면에 상처를 내더라도 내부의 인 성분이 다시 밖으로 나와 산소와 반응하며 새로운 보호막을 만들어냅니다. 자연이 설계한 완벽한 자가 치유 시스템인 셈입니다. 현대의 최첨단 스마트폰 케이스나 자동차 도장 기술이 지향하는 궁극의 목표를 고대 인도의 장인들은 이미 500년 전에 철기둥 속에 구현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우연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중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1500년 전에 인도 장인들은 인이라는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미리 알고 의도적으로 이를 섞은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들은 현대 화학이 정립되기 훨씬 전부터 분자 단위의 금속 제어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주류 학계의 일부는 이것이 우연히 사용된 철광석의 특성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인도의 고대 연금술, 서적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특정 광석과 숯을 섞어 금속의 강도를 조절하고 부식을 막으려 했던 정교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굽타 왕조의 기술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이 기둥이 영원히 녹슬지 않기를 바랐고 수천 년 뒤에 후손들이 보게 될 미래까지 설계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재련 방식을 추적해보면 고대 인도인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석탄 대신 나무를 태워 만든 숯을 사용해 철을 녹였습니다. 숯은 석탄보다 황성분이 적어 철의 품질을 높이는 데 유리했습니다. 또한 철광석을 녹이는 화로의 온도와 공기 유입량을 세밀하게 조절하여 원하는 성분비를 맞추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철의 성질을 부드럽게 혹은 단단하게 그리고 부식에 강하게 변화시키는 법을 체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대대로 이어지는 장인 집단의 구정과
실습을 통해 전수되었을 것입니다. 델리 철기둥이 우리에게 주는 전율은 단순히 과학적 사실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 기둥은 인류 역사의 발전이 반드시 선형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기술이 더 발전한다고 믿지만 때로는 과거의 지혜가 현대의 지성을 압도하기도 합니다. 1500년 전의 장인들은 현대의 공학자들도 풀기 힘든 난제를 오직 직관과 경험, 그리고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만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들이 만든 이 기둥은 인류가 가진 오만한 믿음에 대한 거대한 반증인 셈입니다. 실제로 1990년대 후반 인도의 한 금속공학 교수는 델리 철기둥의 내부 식성을 재현하기 위해 여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재련 환경에서는 델리 철기둥과 똑같은 성분비의 철을 만들어도 동일한 수준의 내부 식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단순히 성분의 비율뿐만 아니라 망치질을 하는 강도, 당시의 기온과 습도, 그리고 재련 과정에서 섞여 들어간 미세한 원소들의 상호작용까지 모두 맞아야만 가능한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고대 기술이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특정 시대와 장소, 그리고 장인의 영혼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예술적 과학이었음을 시사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1500년 동안 수많은 제국이 명멸하고 인류의 전쟁과 평화가 반복되는 동안에도 이 철기둥은 묵묵히 제자리를 지켰습니다. 찬드라굽타 왕이 이 기둥을 세웠을 때 그는 자신의 왕조가 영원하길 기도했을 것입니다. 비록 왕조는 사라지고 역사의 뒤양일로 물러났지만 그가 남긴 철기둥은 지금도 변함없는 검은 빛을 내뿜으며 전 세계 사람들에게 경외감을 주고 있습니다. 흙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한 이 강인한 소외덩이는 시간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가치란 무엇인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기둥이 외계인의 유산이라는 허황된 주장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그런 가설들은 역설적으로 이 유물이 얼마나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여주는지를 반증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결과를 마주했을 때 우리는 종종 초자연적인 힘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델리 철기둥의 진짜 가치는 그것이 우리와 똑같은 피와 살을 가진 인간들이 오직 정성과 지혜만으로 일구어낸 승리라는 점에 있습니다. 외계인의 기술보다 더 위대한 것은 1500년 전 이름 없는 장인들이 화로 앞에서 흘렸을 땀방울입니다. 우리는 최첨단 스마트폰을 쓰고 화성을 탐사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정작 1500년을 버티는 건축물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명이 다한 건축물들은 불과 수십 년 만에 철근이 녹슬고 콘크리트가 갈라집니다. 하지만 델리의 장인들은 자신들의 기술을 뽐내기보다 자연의 원리를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그 한계를 극복하는 길을 찾았습니다. 인 성분이 풍부한 철광석을 골라내고 숯을 이용해 특유의 온도를 유지하며 망치질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았던 그들의 마음이 바로 기둥을 지탱해온 진짜 에너지가 아니었을까요? 최근 환경 오염과 산성비로 인해 이 철기둥도 조금씩 위협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1500년을 버틴 위대한 유산도 인간이 만들어낸 오염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이 기둥을 통해 보호해야 할 것이 단순히 쇳덩이 하나가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려 했던 과거의 정신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델리 철기둥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인류가 나아가야 할 지속가능한 기술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이제 델리의 밤하늘 아래 조용히 서 있는 이 철기둥의 침묵이 여러분의 지친 하루를 부드럽게 감싸 안을 시간입니다. 1500년의 풍파를 견뎌온 저 기둥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은 소중한 가치들도 세월의 흐름 속에 녹슬지 않고 더욱 단단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마주한 오늘의 고민과 힘겨움도 먼 훗날 돌아보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소중한 연단의 과정일 뿐입니다.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영원함을 꿈꾸었던 고대인들의 지혜처럼
여러분의 밤도 평온함 속에서 내일을 위한 영원한 안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구라는 거대한 박물관에는 우리가 아직 읽어내지 못한 수많은 유산이 남아 있습니다. 델리의 철기둥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기술의 정점이라 자부하는 순간마다 겸손을 가르쳐주는 위대한 스승입니다. 인류가 원자력을 발견하기 20억 년 전의 오클로, 원자로가 자연의 경이로움을 보여주었다면 델리의 철기둥은 인간의 의지와 자연의 조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궁극의 미학을 보여줍니다. 수천 년의 세월을 버틴 저 철기둥의 강인함처럼 우리의 삶 또한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는 그 자체로 충분히 위대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이 지적인 여정이 여러분의 평온한 밤에 따뜻한 위로와 깊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